마블 히어로 중에서 스파이더맨은 약한 편에 속하는 걸로 우리에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설정상 스파이더맨은 벤치프레스를 10톤까지 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약 시속 321km에 IQ는 250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답은 살충제입니다. 거미인간이니 살충제인 에틸클로라이드에 약하다는 설정이죠. 세상을 지키는 슈퍼히어로는 넘쳐나지만 스파이더맨만큼 사랑받는 히어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화책, 영화, 드라마, 그리고 게임 등에 고루 등장하는 이 복면을 쓴 남자는 가장 인기가 많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슈퍼히어로 중 하나죠. 마블의 대표 캐릭터이자 회사의 마스코트로 사랑받는 그에게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1962년 처음으로 마블 만화책에 등장한 60세가 다 되어가는 장년입니다. 그런데 이 거미인간이 처음 등장한 게 파리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판타스틱4를 성공시킨 뒤 마블의 스탠리는 성공을 가져다줄 또 다른 히어로 캐릭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열어둔 창문으로 우연히 들어온 파리 한 마리를 보고 그는 벽을 기어다니는 스파이더맨을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인 거미가 히어로가 되는 건 마블의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는 고집을 부려 결국 스파이더맨을 만화책에 넣었죠. 마블의 생각과는 달리 스파이더맨은 큰 사랑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마블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영어 이름을 잘 보면 가운데 작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왜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을 띄어쓰기 하거나 붙여서 쓰지 않았을까요? 스탠리는 DC의 유명한 히어로인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을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영화, 만화, 게임 어디를 보더라도 스파이더맨이 아닌 스파이더맨이라고 적혀진 글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스파이더맨, 즉 피터 파커는 뉴욕을 주무대로 활동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은 높은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죠. 이 고층 빌딩에 스파이더맨의 강점 그리고 약점이 동시에 숨어 있는데요. 스파이더맨은 날지 못하고 손에서 거미줄을 쏘아 이동합니다. 그 말인즉슨 거미줄을 쏠 수 있는 높은 빌딩이 있다면 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뉴욕을 벗어난 높은 빌딩이 없는 곳에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자체가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뉴욕을 대표하는 스파이더맨은 다른 마블의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스파이더맨은 트랜스포머, 슈퍼맨,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같이 만화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당발 아닌가요? 그가 쏘아대는 거미줄이 강철보다 5배나 튼튼하다면 믿겨지시나요?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은 매우 튼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섬유 중 가장 튼튼한 것으로 알려진 케블라 소재도 거미줄의 강도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거미에게 물려 이상한 인간이 된 피터 파커도 거미와 같은 거미줄을 사용하죠. 그런데 자연에서 정작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미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거미줄을 쏘는 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고 단백질이 주성분인 거미줄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면 온몸에 큰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는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찐따 피터 파커와는 달리 스파이더맨은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어딘가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세상을 구하는 이런 스파이더맨의 이중성은 그가 다른 히어로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누구나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서 등장한 역대 스파이더맨은 토비 맥가이어와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 총 3명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스파이더맨 만화보다 영화가 더 익숙하죠. 영화에서 등장한 세 배우 덕택에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한때 이 역할에 올랐던 배우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미스테리오 역할을 맡았던 제이크 질레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팝의 왕자 마이클 잭슨은 스파이더맨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예 마블을 사버리려 했던 적도 있었죠. 스파이더맨이 처음 영화로 등장한 건 2000년대 초반입니다. 샘 레이미라는 감독 덕분에 완벽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 감독은 극중에서 피터 파커를 무는 알맞은 거미 배우를 찾기 위해 오디션까지 봤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상상했던 스파이더맨의 거미와 가장 유사한 건 재밌게도 검은 거북거미, 영어로 번역하면 블랙 위도우였죠. 하지만 이 거미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슷한 거미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마블 히어로 중 누가 떠오른다고요? 기분 탓일 겁니다. 많은 공상과학 작품들이 그랬듯이 스파이더맨 역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화,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고 많은 과학자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심지어 전자발찌도 스파이더맨 덕택에 탄생했는데요. 1938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잭러브 판사는 스파이더맨 만화를 보다가 악당이 스파이더맨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팔에 몰래 송신기를 붙여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추적기가 있다면 범죄자를 어디서나 감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잭러브는 즉시 이 생각을 실행에 옮겼고 그 다음 해부터 미국에서는 전자발찌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파이더맨, 과학계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원작인 만화책은 물론이고 영화, 게임 등도 인기를 끌고 있죠. 역대 슈퍼히어로 영화 중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린 영화 10편에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무수히 랭크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히어로가 캡틴 아메리카와 배트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앞으로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스파이더맨은 영원히 지구인들에게 히어로로 남아있을 겁니다.